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나오는데 선물 쪽에서는 매수 쪽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시장 방향성 어떻게 훑어가고 계신가요? 두 분의 프로와 얘기 나눠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금 확실히 좀 공포스럽게 내리다 보니까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또 많이 내렸어요. 각각의 이유들은 있지만. 근데 한국장 참 좋네요. 이 말은 즉슨 이제 미국 주식에서 한국 주식으로 포트 비중이 확 늘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상승 여력을 한국장에서 더 기회를 찾아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궁금해집니다. 자, 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조정받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같은 경우도 한 4개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 올랐었던 그런 업종, 섹터 중심으로는 그런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이제 갈아타기 하는 형상이 좀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못 올랐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내 증시도 상대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 아직까지도 뭐 국내 주식을 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에 지금 있는 자금들이 국내로 온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증시도 그렇지만 뭐 그동안 못 올랐었던 그러니까 한정된 자금 내에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쪽으로 순환매 현상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뭐 최근 이번 주만 본다라고 해도 방산이나 조선 쪽 관련돼서는 매도세가 나오는 대신에 그동안 이제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었던 2차전지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환매 현상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증시가 뭐 대세적인 뭐 상승으로 전환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3월에 이제 대체거래소 이슈도 있을 거고 또 공매도 이슈도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 주식은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갖고 더 올라갈지 아니면 주춤거리게 할지에 딱 기로에 서 있는데요. 의견 들어봤고 그렇다면 섹터별 전략을 좀 더 잘 구사해야겠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성웅 이사님과 2차 전지 뷰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환경은 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운사이클임에는 여의도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이슈가 붙고 재료가 붙으니까 상한가도 보내버리거든요. 네. 시장에서 투여하는 이 관심이 굉장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로 강력함을 좀 보고 계세요? 수요에 대해서 견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가는 빠져 있어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시장은 순환매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같은 경우가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갔을 때 그 이상의 레벨로 상승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서 빠져있는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뭐 반등세는 그의 무게를 둘 수가 있겠죠. 거기 더해져서 이제 로봇 뭐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46 시리즈 배터리 또는 뭐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쓰일 수 있는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뭐 일부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나다 보니 관련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소재기업이겠죠.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주가 같은 경우가 주도주의 형태를 갖추면서 상승을 할 때 필요한 건 앞단의 수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그에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결론은 지수에 대해서 반등이 나타날 때 그 정도의 레벨 정도로 순환매 국면에서 저점 대비해서 20, 30%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만 이게 저점 대비해서 50%, 2배 이런 식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수요의 견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는 힘이 반도체 바이오가 아니면 2차 전지여야 하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의 추세까지로 보고 있을까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달아주시긴 했네요. 이성웅 이사님 그럼 추가적으로 공매도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공매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뭐 시장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시장의 색깔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매도를 단행을 할 때 네이키드로 숏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숏 포지션만큼 롱 포지션도 비례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그다음에 미래 실적 대비해서 과하게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락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과하게 빠져 있는 내재 가치 대비해서 평가가 절하돼 있는 업종 종목 같은 경우는 숏에 비례하는 롱이 유입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수급으로 긍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매도 같은 경우가 재개되면 시장 색깔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 점을 안고 우리 좀 평가 절하돼 있는 업종 종목 같은 경우를 미리 찾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외국인이 보기에는 좀 평가 절하돼 있는 쪽을 픽한다라고 하면 금융주 같은 경우를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딱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실제 진행될 만한 스토리 이런 쪽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주가 레벨이 아니라 실적 대비라는 부분이겠네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쪽이 어딜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의 시장 분위기 저희는 시나리오 좀 그려봐야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주가가 막 오를 때 2차 전지주가 연동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진짜 여러분도 아침에 확인을 하셨겠지만 테슬라 지난달 유럽에서 신차 등록 대수가 거의 전년 동기 대비 45% 급감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그 시총 1조 달러도 붕괴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테슬라가 갈 때 2차 전지 따라 못 가는데 테슬라가 빠질 때 2차 전지는 왜 센터 영향을 또 받네요. 임 대표님,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2차 전지는 우려할 게 없는 걸까요? 지금 시세 나오는 쪽은 붙어도 괜찮은 거 맞는지요? 일단 뭐 테슬라가 유럽 내에서 판매가 좀 많이 줄었죠. 네. 뭐 전년 대비 한 45% 네. 유럽에서 이제 급감을 했다라는 거 보여지는데요. 대신 이제 유럽차 내에 이제 전기차는 전년 대비 37%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부진이 좀 더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전기차가 판매되고 뭐 테슬라가 판매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타 브랜드에 대한 판매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유럽 내에서도 중국 자동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BYD 같은 경우는 뭐 40% 이상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만큼 중국 차가 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유럽 내에 이제 유럽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의 판매가 이제 테슬라보다는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차 내에서 지금 전기 배터리 2차 전지를 이제 구매를 하는 게 한국산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중국산도 지금 같이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라고 해서 꼭 국내 업체들이 실적을 이제 개선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기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 내에서의 2차 전지 관련된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2차 전지 가격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낮은 가격에 유지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쉽게 올라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이제 유럽 내에서 전기차의 판매가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내 업체의 기회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스토리는 좋잖아요. 드론, 로봇 이렇게 점점 산업이 확장될 때 결국 들어갈 수 있는 건 배터리라면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라면 이쪽이 그래서 시세가 강한가 싶기는 한데 사실상 업황 무시하고 2차 전지를 보기에는 조금 찜찜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차 전지 펀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그럼 나눠볼게요. 실적 대비 저평가인 쪽이 오히려 더 좋을 거다. 공매도 이후에도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에게서는 펀더는 아직이라는 게 사실상 중론인 거죠. 않겠습니까? 좀 아직이라고 예. 해석을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업종을 바라보는 밸류, 그다음에 해외에서 2차 전지 쪽을 바라보는 밸류 쪽을 비교를 해보면 답이 도출이 되는데 해외 대비해서 양극재 소재단을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엘버말이라는 기업과 네. 우리나라 에코프로 그룹단 또는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동일 업종에서 롱숏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가 돼 있는 해외의 기업을 롱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나라 기업을 숏하는 포지션도 가능해요. 이걸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시가총액 상위주에 따른 수급 유입 이런 부분은 존재를 하지만 펀더멘탈 측면의 그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싼 주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뭐 각자 플레이의 성격 따라 달라요. 펀더멘탈보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결의 방향대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를 할 수 있고요. 펀더멘탈 기반을 통해서 가치 분석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플레이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기준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종합했을 때 현재 추세가 부는 쪽에 있어서는 좀 끊어가는 전략이 좋을지 아니면 어쨌든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점을 어느 정도로 기준점을 잡고 보고 계신지에 따라서 끌고 가는 시기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 소재, 전고체 지금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전고체가 오늘 좋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도 통통하게 양봉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상 오늘 또 양극재단 그리고 리튬까지 움직임이 나오는데 셀은 좀 부진한 부분도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기회 주는 쪽은 탄력이 좋은 전고체로 바라보는 게 그래도 안정권일까요, 임 대표님?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고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반고체 제품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대만 업체 같은 경우는 반고체라고 해서 현재의 현재 이제 액체 전해질과 그다음에 전고체 전해질과의 이제 중간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장도 이제 점차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쯤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시장 초기에 과연 이게 대세를 잡기에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제작 비용에 상당한 고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고체 관련돼서 만든다,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고 있는 2차 전지보단 5배 정도 더 비싸게 만들면 뭐 충분히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살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 전고체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2030년대 이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전고체에 대한 뭐 실적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오래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리 내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핫 이벤트 엔비디아. 글쎄요, 일단 사실상 외국계에서도 자금 운용할 때 확인하고 비중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오늘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포지션 많이 안 잡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성우 기사님, 네. 일단 내일 새벽인가요? 내일이 목요일이면 맞죠? 네. 엔비디아 실적 나올 거고 또 이번에 젠슨왕이 어떻게 발언을 하는가, 딥시크 이후에 어떻게 발언을 하는가가 또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포지션 잡지 않고 내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게 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데 주가가 한 3거래일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실적에 대해서 좀 애매한 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빠지더라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약간 베팅 개념이죠. 그 플레이를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을 직접적으로 보기보다 하셔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보기보다 엔비디아가 빠져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눈으로 나오는 실적은 괜찮을 거예요. 그 뒤에 컨퍼런스에서도 나쁜 멘트가 나올 거는 없어 보여요. 만약에 Q&A에서 막 발열과 관련된 이슈에 질문이 나와서 뭐 딜레이가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좀 좋지 않는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는데요. 뭐 그 정도의 톤은 충분히 조절하리라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플레이 해보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플레이.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뭐 SK 하이닉스의 연동이 좀 더 세게 나올지. 근데 톤이 확실히 삼성전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굳이 엔비디아가 아니어도 괜찮아를 딥시크가 나오고 이후에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요.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재 투자 매력도는 지금 구간에서 어디에 두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그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저 개인적인 으로는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일단 엔비디아 발 뭐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 뭐 SK 하이닉스가 가장 좀 만만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거에 따른 그런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일단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뭐 그러니까 올해 뭐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그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뷰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런 AI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씩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도 최근 들어 조금 이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 조금 반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그런 이제 실적도 개선되는 상황이 눈에 띄일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좀 더 저희는 내일 실적 발표와 함께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짧게 보시는 분들은 뉴스에 따라서 이슈 플레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성우 이사님께서 발열 얘기 나오면 발열이 중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뭐 액침 냉각 쪽으로 붙을 수도 있겠지만 유리기판 얘기가 나오면 또 지금 올라도 괜찮은 자리까지 내려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성우 이사님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예요. 레거시도 사실 오늘 심택 같은 종목 움직임 나왔었잖아요. 네. 선택지는 많아 보여요. 이성우 이사님이라면 지금 어디에 포션 더 높게 보세요? 우선 유리기판 쪽에 중심을 두고 봅니다. 예. 이게 뭐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 발열과 관련된 이슈의 제기 부분, 그러면 뭐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의 강도가 빨라질 수 있다 보니까 계속 회자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 속에서는 상용화의 시점에 기간이 있지만은 주가의 반응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갖춘 기업들은 주가가 더 강하겠죠. 예를 들면 뭐 필옵틱스 이런 기업들은요. 그와 함께 핵심 냉각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단독 기사로 한번 다뤄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건 염두에 두고 보시고요. 레거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3월 말에 우리 그 공매도 재개 시점 맞춰서 그때 한번 보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공매도 이전까지는 유리기판 혹은 액침 냉각, 사실상 발열 이슈라든지 그런 전력 이슈와 함께 좀 더 모멘텀 부각될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해보는 전략 언급 주셨습니다. 내일 저희는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동안 좀 끌고 갔던 조방전 이야기 저희 또 오늘 점검해 볼게요. 자, 쉬어가기는 합니다. 조방전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고요. 뭐 하선이네, 다시 승선이네 이런 얘기 많은 쪽이기도 했는데 글쎄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시기로 보십니까? 쉴 때가 기회일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잔잔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시나리오의 한 축에 있긴 하실 텐데 그렇다면 관점은요? 일단 뭐 그러니까 조방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면 계속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런 네.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뭐 나토 지역도 뭐 자체 그런 이제 방위비의 증액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종전이 된다라고 해도 특히 동유럽 지역 내에서는 러시아의 그런 이제 위협비 지금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방산 관련된 투자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조선 관련된 업종 자체도 계속 최근에 이제 조선 성과도 여전히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이제 이런 함정에 대한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면서 좀 급격하게 올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주가 확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너무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조선업종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전력 관련된 기기는 뭐 여전히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전력 관련된 부분은 조정이 있을 때 그때마다 뭐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력 좀 뜯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전력막 확충법, 에너지 3법 법사위 통과했었잖아요. 그거 내일 본회의에서 여러분 처리 전망이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재건이 되면 전력 인프라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모멘텀 강화 요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워낙에 쇼티지 얘기는 계속 나왔었던 스토리가 뭐 하루아침에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주가 이 정도면 쉬어있는 자리인가요, 이성웅 이사님? 그러면 저희 붙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시장에서 좀 고민을 하네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 얘기를 했던 게 뭐 데이터 센터가 어떤 이유에서든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도 약했고 아직 반등이 못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에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뭐 사서 뭐 들고 가는 그런 내용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을 열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했다가 시세가 나면 또 뭐 챙겨주는 그런 전략 부분을 열 수가 있겠어요. HD현대 일렉트릭 기준으로 30만 원대 중반이야 뭐 그 정도 가격에서는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뭐 트레이딩 매수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주요한 가격대를 체크를 해두고요. 그걸 활용해서 접근을 하되, 미국의 전력기 기주들 같은 경우가 반등세가 강할 때 우리나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연결해서 강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함께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전력기 기주들이 좀 저점을 잡고 다시 반등을 하는지 여부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지 보자. 사실 지금도 누구는 지지 예쁘게 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는 또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적 여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럼 투자 매력도를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갑자기 여러분 깜짝 질문인데요. 조방전 중에 그럼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에요? 세 섹터 모두 실적 베이스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입니다. 먼저 임 대표님이라면 어디에 더 매력도를 주세요?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설비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력 관련된 부분 여전히 이제 많이 주가가 올랐었던 측면은 있지만, 이런 전력에 대한 이런 교체 수요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보통 한번 시작이 되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 관련된 계속 실적은 뭐 10년 정도는 계속 좋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덧붙여서 이제 AI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다양한 이제 에너지원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전력 설비가 추가적으로 더 붙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교체 수요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규 수요에 대한 부분도 계속 시장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 쪽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의견 주셨는데 오늘은 또 칠레에서 대규모 정전에 혼란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 덧붙여 주셨네요. 자,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조방전 중에서 좀 더 매력도 이쪽이다 하는 쪽 있을까요? 전 조선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탱커선이라든지 뭐 LNG선 네. 같은 경우는 각각 그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텐데, 상반기에는 지금 뚜렷하게 부각은 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 조선소 같은 경우가 이 수주를 못 갖고 가는 구조로 진행이 되면 수요가 10이라고 하면 공급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부진했던 조선에 대한 뭐 탱커 이런 부분도 상반기가 지나갔을 때 수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좀 빠르기는 했죠. 이제 실제적으로 뭐 수주가 나오는 상황들을 확인하면서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조선주를 현 시점에서 매력도가 높은 쪽으로 택했습니다. 네. 참 여기서도 고를 수 있다는 것은 실적이 베이스 되기 때문이고 앞으로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퀘스천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잘 챙겨볼게요. 이어서 오늘 아침부터 재건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28일에 방미한다고 하죠. 젤란스키 대통령이. 광물협정이 진짜 확실히 이때 될지 물론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니 그럼 재건의 시계가 좀 더 빨라지겠구나라는 부분과 함께 뭐 대동기어라든지 TYUM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임 대표님 사실상 굉장히 긴 호흡으로 재건주는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 교체도 조금 많이 보이긴 한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는 룸이 좀 제한적인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재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재건이 어떤 식으로 될지를 한번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특별한 산업 기반이 없기 때문에 뭐 판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광물이나 아니면 뭐 농수산물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광물 같은 경우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제 그 광물 협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광물의 한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가져가겠다라는 게 지금 네. 이 기본적인 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 금액으로 재건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재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이냐. 그 대규모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차관이나 아니면 지원금을 더 많이 해주는 그런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 지역 내에서 특히 나토 지역 내에서 만약 우크라이나 재건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뭐 대규모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유럽 관련된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대부분의 이런 이제 그 재건 관련된 사업은 해당 국가에서 얼마만큼 차관이나 아니면 기여금을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얼마만큼의 차관이나 아니면 지원금들을 줄 수 있느냐가 향후에 국내 업체들의 수주 규모를 정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이런 그러니까 지원을 차관이나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같이 투자하실 때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뭐 국내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이 이런 이제 수주를 한 그 부분에 하청 단위로 아마 참석을 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요. 이런 하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대감 영역, 이제부터는 찐 수혜로 압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뉴스 플로우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